무엇보다 이번 법원 판결에는요, 노관장의 부친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인정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노소영 관장 측에서 준비한 회심의 카드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걸 수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실 예. 이제 재산분의 금액이 이제 조 단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자금 자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이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300억을.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담보죄로 약수금을 6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50억짜리.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사사건에서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저러한 자료랄지 그다음에 매무지랄지 이런 것들을 노소영 씨 측에서 내면서 네. 300을 준 게 맞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태평양증권을 인수를 했고 태평양증권이 나중에 이제 SK증권으로 바뀝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잣돈처럼 돈이 돼서 네. 오늘 이제 SK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자체에서는 비자금 자체가 불법성인 거 아니냐. 예. 그럼 불법성 자금이 들어가서 재산 증여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최태원 회장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선친끼리 주고받은 거래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 기여도를 과연 인정해야 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자금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사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자금의 어떤 불법적인 출처라 할지라도 이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게 나왔냐면 불륜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불법성이 있으면 전에는 다 인정해줬거든요. 불륜 관계를. 근데 그걸 배제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판례에 의하면 비자금 자체가 재산 기여에 재산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예. 또 다른 판결로 가버리면 이건 불법적인 것 때문에 이것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부분을 두고 상당히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데는 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걸로 알려진 메모가 또 근거가 됐다고 하네요. 어떤 메모인가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1998년 4월 1일 날 작성된 걸로 보여지는 현재라고 돼 있죠. 그리고 99년 2월 12일 날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아마 이제 비자금을 관리할 때 현재 누가 갖고 있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내용인데요. 예. 여기 선경 300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98년 4월 1일 현재 또 거기에도 메모가 있고요. 99년 2월 12일 현재에도 성경 3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맡긴 돈이 667억 90억이라고 된 걸 보면 성경에 300억을 맡겨놓은 걸로 보여지는 그런 메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성경이 지금의 SK거든요. 또 하나 송길승 명예회장이 진술을 한 진술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최종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직접 성경건설 사장의 요청을 해서 약소금을 발행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1991년 성경건설 명의의 약소금 300억짜리를 가지고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결국 SK의 돈이 결국 300억이라는 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걸 추측해내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채널A 이 온라인 시청자 의견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검은 돈 300억 국고로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재판부는 300억 원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적인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검은 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또 이게 환수가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런 의견을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비자금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이 사실상 최종현 전 회장에게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데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이 가사 사건의 판단 근거로서 드러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 최종현 전 회장의 재산과 혼화가 돼서 이 시간 너무 오래 지나서 SK 어떤 그룹의 재산의 어떤 시드머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재산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시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추징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재산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이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200억을 쌍용 회장에게 은닉했던 행위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이 300억을 넘겨준 게 맞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불법 원인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규제법이 시행된 시기도 네. 자금이 건너간 91년이 아니라 2001년이 되어서야 이 법이 시행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논의의 재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걸 실제로 환수한다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채널A 시청자 의견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대법원 판단이 남아는 있습니다만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아마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최태원 회장께서 이제 어떻게 좀 마련할 건지 자금을 네. 마련할 건지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태원 회장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마련해야 되는 현금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최 회장 재산 중에서 현금성 재산은 한 2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 대부분이 주식으로 돼 있는데 그 주식을 이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네. 온다는 것이고 이제 또 하루에 내는 판결 지연 이자만 해도 한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그렇군요. 금액들을 이제 예.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본인의 경영권을 위해서 SK 지분 상당수는 그대로 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SK 실트론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최 회장이 29.4%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지 않겠느냐. 라는 네. 관측이 좀 유력하게 나오고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일단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SK그룹 제주사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태원 회장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을 하면서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허주연 변호사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대로 인정이 될까요? 이게 좀 양측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예. 일단 지금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전에 인정됐던 사실관계 자체를 바꾸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정된 사실관계 중에서 체증법칙에 위반해서 그러니까 증거 채택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을 오인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판단된 어떤 내용들이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위자료 액수 자체를 바꾼다는 근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이 돈 300억 원이 넘어가서 네. 이 재산 분할의 어떤 기여도로 인정되거나 재산 분할이 인용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이게 설령 추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반사회적인 질서로 만든 그 시드머니로 만든 재산을 수익을 나누는 결과처럼 지금 보이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법질서가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리고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선친이 부부에게 직접 증여한 내용의 어떤 재산이 아니라 선친이 선친에게 준 돈으로 만들어진 재산을 지금 넘어온 부분을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판단을 한 부분이거든요. 예. 과연 이것이 온당한 기여도 분할의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요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을 상대로 종로구 SK 사옥에서 나가달라면서 낸 퇴거 요청 소송 결과가 21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김수희 평론가님, 이번 항소심 결과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항소심 결과를 좀 반영해달라 네, 이런 네.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 재판부가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최 회장의 동거인 같은 경우는 김휘영 TNC 재단 이사장한테는 이제 상당한 돈을 출연을 해서 재단까지 설립을 해줬는데 네. 본인의 배우자한테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재판부가 정면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걸 감안해서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또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재판부가 원래 명시를 한 거는
노소영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곧바로 좀 이어져 가지고 퇴거 요청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저 소송은요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씨의 관계에 의한 소송이 네. 아니에요. SK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노소영 씨의 관계에 대한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회사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이혼 판결이 저는 영향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이 돼 있는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허지은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